상가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죠. 권리금이요. 알겠죠? 이 권리금은 방금 우리가 했었던 뭐하고 차이가 있냐? 우리가 권리금은요. 여기 그 뭐하고죠? 그 갱신 요구권하고 같이 연결이 돼.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면 권리금도 거절하는 거예요. 갱신 요구를 거절을 못하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는데 거절을 못하면 권리금도 보호를 해야 돼. 알겠죠? 그것을 잘 알고요. 자 보면 권리금은 뭐냐? 권리금이라는 것은 뭐 영업시설, 비품 이런 거죠.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알겠죠? 그래서 이건 비품에 대한 권리금이고요. 이건 영업에 관한 권리금이죠.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빼고 지급하는 거. 그것을 권리금이라고 하고 권리금 계약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다? 권리금 계약은 권리금. 그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현재 임차인에게 주는 것을 권리금 계약이다. 전대차는 이거 적용하지 않아요. 알겠죠? 권리금 해수 방해 이게 시험에 잘 나와. 권리금 해수 방해 언제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알겠죠? 방해하면 안 돼.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예요. 1개월 전까지가 아니에요. 권리금은 종료시까지.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고 종료시까지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다 뭐라 나왔죠? 지금 누가 데려왔어요? 임차인이 주선했단 말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이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오면 임대인은 무조건 계약해야 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데려왔더니요. 임대인이 그 사람한테 권리금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거나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지 말라고 하거나 알겠죠? 여기서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다 방해행위다 이 말이죠. 자, 임차인이 데리고 왔는데요. 이 사람이 뭐냐?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오니까 임대인이요 이렇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하냐? 원래 이 건물은 1,000만 원에 50만 원인데 3,000만 원에 100만 원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아무도 여기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방해행위다 이 말이죠. 현재의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 임차인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계약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게요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이 보니까 임차인이 좀 이상해. 보증금을 낼 능력도 없거나 사기가 뭐죠 농후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새로운 사람이요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을 누가요? 내가 상가 건물 임대인이 너 나가면 내가 1년 6개월간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너 나가 1년 6개월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임대인이 그랬을 때 이거는 권리금 방해가 아니고 그냥 내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이게요 원래 임차인이 데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데려오지 못하니까 임대인이 데려온 거예요. 임대인이 데려왔더니 임차인이 가만히 있다가 나 권리금 받을래 그런단 말이죠. 나 싫어 할 수 있다고. 그럼 임대인이 그러면 싫어 권리금은 지급한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하고 계약 안 할 거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임대인이 데려왔는데 임차인이 자기는 사람도 못 데려가고 있다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니까 그 사람한테 자기가 보증금 권리금 받겠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78년에 보시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요 먼저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권리금이라는 거 뭐냐? 우리가 최장 기간이 몇 년? 10년간 보장하잖아요. 10년간 보장하면 10년이 끝나기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10년째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10년째가 되면 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건물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법정 갱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임차인은 끝나기 6개월에서 임대차가 종료할 때 종료시까지요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야 돼. 반드시 이 10년째가 되는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야 돼. 데려오면은 여기서 이제 10년째가 다 인정했으니까 더 이상 갱신을 요구를 못 하잖아요. 그래도 종료할 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오면 권리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10년이 지나서 더 이상 갱신을 해달라고 말을 못해도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권리금 보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죠.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다. 그러면 뭐라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죠. 그럼 권리금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도 보호되지 않는다. 자 4번은요. 임차 목적물 반환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잖아요.
이 손해배상은 동시행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건 사람에 관한 것이니까 동시행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6개월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죠. 그건 누가요?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너 나가라 하고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120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권리금 매수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둠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죠. 중대한 과실. 그러면 갱신을 거절하죠. 그러면 권리금도 거절하는 거예요. 알겠죠?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면 권리금도 보호하고. 알겠죠? 자, 임대인이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방해 행위가 아닌 경우 여기 6개월이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알겠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영리목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경우는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이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그것은 방해 행위가 아니죠. 근데 6개월 동안 아니고 이건 방해 행위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방해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죠. 임대인이 선택했는데 갑자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죠. 여기는 임대인이 선택했죠. 그럼 거절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에서 의무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니은하고요. 디귿하고 니을이죠. 알겠죠? 6개월이 아니고 1년 6개월이죠. 자,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죠? 손해배상은 우리가 이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잘 봐봐.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이 아니에요. 임대차가 종료한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건 소멸시효예요. 방해 행위가 종료가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주선했어야 돼. 권리금에서 방해라면 원래는 임차인이 신규를 데려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더라도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 확정적으로 표시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우리 이제 임차인으로 있는데요. 그 임차인이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단 말이죠. 데려오면은 이 갑은 이 새로운 사람한테 이 을이 신규 임차인한테 이 을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갑이 뭐냐냐? 을한테 너 무조건 나가. 내가 여기를 쓸 거야. 내가. 너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쓸 거니까. 너 새로운 사람 들어와도 나는 너하고 계약 안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봤자 계약을 안 할 거니까 안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규 임차인 데려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나는 너 권리금 보호 안 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은. 어차피 데려왔어도 계약을 안 했을 거니까. 그걸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더라도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갑이 자기가 쓰겠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신규 임차인이 데려오지 않아도 갑이 을한테 권리금을 보호해야 돼. 알겠죠? 근데 권리금 보호를 안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애초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처음부터 임차인이요. 신규 임차인을 데려올 생각 없이 그냥 나가려고 했어. 그렇다 한다면 이 사람은요. 뭐 권리금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권리금 애수 방해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 행위가 종료가 아니라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알죠? 3년. 그 다음에 임차인의 정보 제공 의무죠.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돼. 이러저런 거. 자, 권리금 적용제 안 되는 건 대규모 점포, 준 대규모 점포. 그러면 전통시장은요. 권리금이 보호가 돼요. 국유재산, 공유재산 안 돼요. 대규모 점포, 준 대규모 점포,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지방자치단체죠. 이런 국가재산이죠. 전통시장은 보호가 돼요. 알겠죠? 표준 권리금 계약서죠. 표준 권리금 계약서 이렇게 있고요.